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향신료, 강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강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조합까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요즘 강황이 건강식품으로 정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강황을 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동네 시장에서 강황 가루를 사서 우유에 타 마셨는데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유제품과의 궁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강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먼저 강황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이에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커큐민은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황을 먹을 때는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첫 번째 궁합 좋은 조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후추예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00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 친구 중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이신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늘 고생하셨어요. 그분께 강황가루에 후추를 조금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두 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니까 무릎이 한결 나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후추 외에 또 어떤 음식들이 강황과 잘 어울릴까요? 지방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물에는 잘 안 녹고요. 그래서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인도 요리를 생각해 보세요. 카레에 강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카레를 만들 때 보면 꼭 기름을 두르고 향신료를 볶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조리법에는 이런 지혜가 숨어 있는 거죠. 제가 즐겨 만드는 요리가 하나 있는데요. 강황을 넣은 달걀 볶음이에요. 달걀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고 여기에 강황 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올리브유로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색깔도 예쁘고요. 이렇게 먹으면 강황의 흡수율도 높이고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생강과 강황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둘 다 뿌리 채소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생강과 강황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잠깐 강황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한 컵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생강 한 조각, 후추 약간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꿀을 조금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꿀은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안 돼요. 물이 조금 식은 다음에 넣어야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녹차와 강황도 좋은 조합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강황의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해요. 녹차를 우려낸 다음에 강황 가루를 조금 넣어 마시면 되는데 처음엔 맛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럴 땐 레몬을 한 조각 띄워보세요. 향도 좋아지고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요즘은 골든 밀크라고 해서 강황을 넣은 우유가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제품과 강황의 관계는 사실 복잡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커큐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일반 우유보다는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골든 밀크를 매일 아침 일반 우유로 만들어 드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아몬드 밀크로 바꿔드렸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피부톤이 밝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계피와 강황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둘 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향신료거든요.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황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좋아요. 따뜻한 물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후추, 약간 꿀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마시면 정말 좋은 건강음료가 돼요. 검은콩과 강황도 잘 어울려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강황의 항산화 효과와 시너지를 내요. 검은콩을 삶을 때 강황가루를 조금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배가 돼요. 브로콜리도 강황과 궁합이 맞아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솔포라판이라는 성분과 강황의 커큐민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브로콜리를 쪄서 먹을 때 올리브유에 강황을 살짝 볶아서 소스처럼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와 강황의 조합도 추천드려요. 토마토에 라이코펜과 강황의 커큐민이 함께 작용하면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남성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조합이에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강황을 조금 넣어보세요. 색깔도 더 진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강황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강황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둘 다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 건강에 정말 좋아요. 생선을 구울 때 강황을 조금 뿌려서 구우면 비린내도 잡히고 색깔도 예뻐져요. 아보카도와 강황도 잊을 수 없죠.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데 이게 커큐민의 흡수를 극대화해줘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강황 가루를 섞고 후추랑 레몬즙을 넣으면 정말 영양 만점 스프레드가 돼요.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아침 식사로 완벽해요. 마늘과 강황도 좋은 친구예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강황의 항염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자주 만드는 게 마늘 강황 볶음밥인데요. 밥을 볶을 때 다진 마늘하고 강황 가루를 함께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색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고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실 때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서 먹거나 강황을 넣은 견과류 볶음을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퀴노아 같은 통곡물과 강황도 잘 어울려요. 퀴노아를 지을 때 강황을 조금 넣으면 색깔도 노랗게 예쁘게 나오고 항염증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제 친구 한 분은 퀴노아 샐러드를 자주 만드시는데 거기에 강황을 넣은 드레싱을 만들어 비벼 드신대요. 올리브유에 강황, 레몬즙, 꿀을 섞어서요. 이제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철분제와 강황이에요. 강황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제 지인 중에 임신 중에 철분제를 드시면서 강황차를 함께 마신 분이 계셨는데 빈혈 수치가 나아지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황 때문이었던 거죠. 철분제를 드신다면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강황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강황 섭취를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해요. 강황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강황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는 약이에요. 둘을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당뇨약을 드신다면 강황 섭취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메프라졸 같은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강황을 많이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강황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 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강황 섭취를 제한하셔야 해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담낭염이나 담도 폐쇄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의 소량은 괜찮지만 보충제 형태로 대량 섭취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강황이 자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과도한 알코올과 강황도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둘 다 간에서 대사되는데 함께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강황 보충제보다는 음식을 통한 적당한 섭취가 좋아요. 카페인 과다 섭취와 강황도 조심해야 해요.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면서 강황을 많이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둘 다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강황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아스피린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강황도 비슷한 작용을 해요. 둘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강황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요. 강황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고용량 비타민 C와 강황의 조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타민 C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면서 강황도 많이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둘 다 산성 성분이거든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서 강황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루 권장량은 커큐민 기준으로 1g 정도예요. 강황 가루로 치면 대략 3g 정도인데 이건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정도예요. 요리할 때 향신료로 쓰는 정도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보충제 형태로 과다 섭취하는 경우예요.
제 친구 중에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강황 보충제를 권장량의 3배 정도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설사랑 복통으로 고생하시더라고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강황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강황 가루는 빛과 열, 습기에 약해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개봉한 강황 가루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향도 날아가고 커큐민 함량도 줄어들거든요. 생강황을 구하신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되는데 냉동해도 영양소는 거의 손실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강황을 요리에 활용하는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카레를 만들 때는 강황을 먼저 기름에 볶아주세요. 그러면 향이 더 깊어지고 색깔도 선명해져요. 국이나 찌개에 넣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색이 탁해질 수 있어요.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으면 노란 밥이 되는데 여기에 작은 팁이 있어요. 쌀을 씻은 다음에 물에 강황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면 밥 전체에 고르게 색이 배어요. 그냥 강황 가루를 뿌리면 덩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샐러드 드레싱에 강황을 넣을 때는 꼭 후추를 함께 넣으세요. 올리브유, 레몬즙, 꿀, 강황, 후추를 잘 섞으면 정말 건강한 드레싱이 돼요. 여기에 디종 머스터드를 조금 넣으면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요. 스무디에 강황을 넣을 때는 바나나나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과 함께 갈아주세요. 강황의 쓴맛을 과일의 단맛이 잡아줘요. 여기에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베이스로 쓰면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요. 강황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루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해요. 강황을 먹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후에 드세요. 색깔이 옷이나 손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강황으로 요리할 때는 앞치마를 꼭 두르시고 장갑을 끼는 것도 좋아요. 손에 묻었을 때는 레몬즙이나 식초로 닦으면 어느 정도 지워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강황은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극대화돼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도 좋고요. 생강, 마늘, 계피 같은 다른 향신료와도 잘 어울려요.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와도 궁합이 맞아요. 반면에 철분제, 항응고제, 당뇨약 같은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과도한 알코올이나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 티스푼 1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서 드셔야 해요. 의심이 가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강황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어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좋은 음식도 본인에게 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황을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